바토는 일찍 사망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비교적 화가로서의 성공과 명예는 많이 누렸던 화가입니다. 1712년에 파리의 왕립 아카데미가 바토를 회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이 회원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의 그림 한 점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때 바토가 무려 5년에서 7년 사이의 시간을 끌면서 그린 그림이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인데 아마도 아카데미에 낼 그림이니까 자신의 대표작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끈 것 같아요. 제가 5년에서 7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 또는 키테라 섬 상륙이라고 불리는 거의 엇비슷한 작품이 두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717년에 그린 작품을 냈는지 아니면 1719년에 완성된 작품을 냈는지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점의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1717년에 그려진 키테라 섬 상륙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려진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인데요. 일단 키테라 섬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선데 왜 그런가 하면 이 키테라 섬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섬의 이름입니다. 사랑의 신 비너스는 바다 거품에서 태어나죠. 바다의 파도에 밀려서 최초로 땅에 상륙하게 되는데 비너스가 상륙한 첫 땅이 바로 키테라 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섬은 사랑의 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이 1717년의 작품에서 키테라 섬에 상륙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그린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에서는 이 섬을 떠나는 사람들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면 이 1719년의 작품을 가리킵니다. 바토의 설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랑의 섬으로 귀족 남녀들이 떠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륙에서는 안개 속에서 아름다운 남녀들이 막 사랑의 섬에 상륙을 했어요. 이 상륙하는 순간을 보면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빠지는 데는 남녀 간에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여성들에게 구애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출항 준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환상의 세계에서 논일다가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남녀들을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섬이 비너스의 섬, 사랑의 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비너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너스상에는 누가 매달려 있나 하면 큐피드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푸토라고 불리는 아기 요정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있어요. 화살을 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 화살을 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모로 이 섬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귀족들의 점잖고 절제된 구애의 동작들이 강렬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림은 흐릿하고 안개 속과 같은 공간이고 모든 것이 불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화가가 하고 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세계는 결코 무한히 지속될 수가 없죠. 환상의 세계가 무한히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점에서 바토의 그림은 조금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바토가 그린 광대 메제탱이라는 작품은 한 광대가 기타를 치면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광대의 뒤에는 등을 돌리고 있는 한 여성의 조각상이 보이죠. 이 등을 돌린 여성의 조각상은 메제탱의 구애가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레나데를 부른다는 행위 자체는 구애의 동작이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달콤하고 감미로운 애수가 따른다는 이야기죠. 로코코 회화에는 아름다운 만큼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현실보다 환상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공허함을 수반하게 되죠. 아름답지만
허상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젊음, 영원한 우아함 이런 것들은 현실에선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로코코 시대의 화가들도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이전에 이미 그들을 둘러싼 세계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1700년대 중반이 되면은 프랑스에서는 시민 계급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시민 계급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예술 장르를 갖게 돼요. 페트 갈랑트 회화들, 귀족들의 로코코 회화들에 비해서 시민 계급이 선호했던 예술들은 무겁게 가라앉은 색채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세계에 분명히 발을 딛고 있는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죠. 자, 샤르댕의 이 가정교사라는 작품에서 소년은 좀 옷을 잘 입고 있고 한쪽에 책을 끼고 있습니다. 소년 앞에서 가정교사가 소년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솔과 모자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 쓰고 갈 모자를 가정교사가 손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카드라던가 배드민턴 채라던가 라켓 같은 것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놀잇감들은 이제 소년이 더 이상 놀이의 세계, 어린아이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이제 그 어린아이의 세계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이 지금 반쯤 열려 있죠. 바깥의 세계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소년은 안락한 가정, 어린이의 세계를 떠나서 집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죠. 바로 시민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샤르댕 회화의 특징이죠. 샤르댕이 만년에 그린 자기의 얼굴, 자화상을 보면 조금도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그 두건이 풀리지 않게 푸른 끈으로 질끈 묶고 목에도 둘둘 스카프를 메고 코에는 돋보기 안경을 건 채 우리 쪽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화가의 얼굴이죠.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얼굴에서 노동의 진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계급이 선호한 계몽주의 회화의 특징입니다. 샤르댕의 회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계몽주의를 추종하는 화가들은 그림에서 현실을 미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동시에 또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죠. 어찌 보면 이 샤르댕의 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피가로와 수잔나 같은 인물들입니다. 허세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 계급의 모습이죠. 이제 점점 시대는 로코코 회화의 시대,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의 시대에서 피가로의 결혼의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바토도 그런 변화를 알았던 것 같아요. 바토 만년의 걸작인 제르생의 상점 간판이라는 작품은 만년의 폐결핵 치료를 위해서 바토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런던 시민 계층의 삶을 목격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과 이 제르생의 상점 간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합니까? 언뜻 눈에 띄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사이즈가 좀 커졌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야외가 아니라 실내입니다. 그림을 파는 공간이죠. 바토의 친구이자 미술품 상인인 제르생의 상점을 바토가 그린 것인데요. 단순히 이 그림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장면만 그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 등장인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뭔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점원이 한 남자의 초상을 짚을 넣은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루이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상점 점원이 루이 14세의 초상을 포장해서 상자에 넣고 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상은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 군주의 시대, 군주가 예술을 리드하는 시대는 이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젊은 여성을 안내하는 붉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점원이 바토 본인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바토의 초상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느낌도 좀 들죠. 상점으로 들어가는 바닥에 짚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개가 막 누워있는 장면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바토가 그린 이 공간은 실제하는 공간, 로코코 스타일의 회화에 등장하는 환상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죠. 제르생의 상점 간판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군주의 시대가 가고 부르주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예술가들 역시 이런 신진 세력의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그 신진 세력의 힘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신진 세력이 예술을 리드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토는 감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변화를 제르생의 상점 간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있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군주나 귀족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 똑똑하고 주체적이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입니다.